자, 포항이동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오늘 그 심화영어 6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개강이다 뭐다 해서 과목별로 여러분들한테 그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막 안내 사항도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좀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업은 이미 온라인 수업을 5강 시작했었고, 그렇죠? 이미 기존에 5강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뭐 새롭게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니 테스트 1강 진도를 나갔다면 이번 6강부터는 앞에서부터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예습을 안 하셨으면 오늘도 5문항을 풀이를 할 건데 예습을 안 하셨으면 강의를 듣지 마시고 미리 강의 보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은 뒤에 복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랑 지금 강의가 그 문제를 안 풀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풀고 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1번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자, 빈칸 추론 문제 어떻게 하면 잘 푸는가?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지난 시간까지 좀 드렸는데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꿀팁이 있다면 빈칸에 가서 정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내가 이 글에서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글을 읽으면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한번 볼게요.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 찾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있는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가 들어간 문장이 이만큼이네요. 그렇죠? 여기부터네요. 자, 음악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음악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렇죠? 음악은 has been 지금까지 뭐뭐였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predominantly 대개 일반적으로 이 말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음악은 네모예요. 지금까지 뭐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래 이 빈칸 추론 문제를 할 때는 그냥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문장부터 바로 읽기 시작해가지고 요지를 파악하고 추론을 해서 빈칸을 다시 푸는데 그렇게 풀면은 2번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처럼 빈칸 문장을 먼저 보고 내가 찾아내야 될 것이 뭔지 최소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야 될 것은 음악은 지금까지 뭐였는데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캐치하고 글을 읽으면 더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더 빨리. 그렇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여기 빈칸 선택지를 보시면 1, 2, 3, 4, 5번에 들어갈 말들이 이렇게 쭉 있어. 그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음악은 1번이면 이제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다. 음악은 지금까지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다. 2번이 답이라면은 음악은 어떤 집단적인 활동이다. 3번이라면은 전통 예술이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글로 가보겠습니다. 대충 감이 옵니다. 이 글은 음악의 본질, 음악은 지금까지 뭐였는데 그걸 찾아야 돼. 글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이네요. 자, it will never be possible. 절대로 불가능해. To establish the origin of human music. 그러니까 음악의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With any certainty.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의 기원, 음악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러나 It seems probable. 근데 우리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That music,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developed 되었는데, 발달했는데, 어디에서 발달했냐면은 from 어디에서부터 발달했다? The prosodic exchange에서부터 발달했다. 여러분, prosodic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시 같은 걸 할 때 운율 맞춘다고 하죠. 그래서 프로소딕은 운율과 관련된 학문을 말합니다. 운율학, 운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운율을 주고받은 데서부터 시작됐지 않았을까? Between mother and infant.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가 운율을 주고받는 데서부터 음악이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which는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겁니다. which foster the bond between them.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가 어떤 강한 유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율을 주고받은 데서부터 출발한 게 음악이 아닐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기 키우는 집에 가면 엄마가 아기한테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떤 노래를 실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뭐 그냥 아이고 이 자식 똥 쌌네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뭐 우리 뿡뿡이 똥 쌌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음악이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지, 그렇지? 자, from this 여기에서부터 it becomes a form of communication.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이 된 거야. between adult human being.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왔다? 성인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이제 파생되어 왔다라는 거지. 자, 그럼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지? 음악이 지금 오늘날까지 뭐였는지 찾았어. 음악은 오늘날까지 뭐였는데 지금까지 뭐였다를 우리 찾아야 되는데 제일 앞부분에 갔더니 음악은 엄마랑 아기가 이렇게 운율을 주고 받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인들이 의사소통하는 데까지 왔어. 그죠? 자, as a capacity for speech and conceptual thought developed.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conceptual thought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들이 개발됨에 따라 발달함에 따라 음악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become less important 덜 중요해졌어. 중요성이 덜해졌어. 뭐로서의 기능이 줄어들었냐면은 as a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기능은 조금 더 중요성이 떨어졌어. 그렇지만 but retained its significance. 근데 획득했는데 중요성을 획득했는데 뭐로서 중요성은 더 커졌냐면은 a way of communicating feeling. 감정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cementing bond,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은 조금 더 강해져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사이에서냐면은 between individuals, 여러 사람들과 특히 especially in group situation, 여러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음악이 지금 세 개로 나눠졌네. 음악이 처음에 출발은 뭐였지? 엄마랑 아기가 정보를 본드 정서적인 어떤 그 유대감을 나누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성인과 성인이 뭐 하는 기능으로 갔다 그랬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기능으로 갔다 그랬지.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뭐가 줄어들고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정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니? 밑줄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왜 시멘트라고 하잖아. 굳게 만들다, 결합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감을 촉진시키는 기능은 증가했다까지 이렇게 발달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을 고르자면 음악의 기원, 음악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가 이런 답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오늘날은 we are so accustomed to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뭐를 considering 다음 줄이 the response of the individual to music that we are liable to forget that for most of its history. 그런데 음악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이렇다. 음악은 지금까지 이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한번 볼게.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뭐에 익숙한가 하면은 뭐뭐라고 여기는 거야. consider 하는 거야. 뭐를? The response of the individual to music.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음악 하면은 어떤 애는 A라는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음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뭐로 받아들여지냐면은 개취. 오늘날 음악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that we are liable to forget 우리가 까먹는다는 거지. 오늘날 음악은 너무 개취로 받아들여지니까 liable to는 뭐뭐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 뭐를 for the most of its history 이 음악이 지금까지 이 긴 역사상
어떤 기능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자, 오늘날은 너무 음악은 개인 취향적인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음악의 이 긴 역사상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까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에 있는 거를 한마디로 짜내줘야 되겠네. 음악은 한마디로 뭔지. 그지? 음악은 한마디로 뭐였는지. 그럼 볼게. 음악은 서로 정서를 교류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하고 정서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런 데 쓰였다 그랬어. 자, music begin by serving. 자, 그러면 음악은 지금까지 뭐였는지 뒤에 나온다. 음악은 by 뭐 함으로써 사용되냐면 communal purpose. 여러분, 공통의 목적이 있었대. of which 그 안에서 religious ritual 어떤 신앙적인 뭐 제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하고 그리고 warfare 전쟁을 하고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게 음악이었다는 거야. 그것이 두 가지 예시라는 거야. 음악은 지금 오늘날에는 완전히 음악은 계치로 취급되지만 음악은 원래 뭐였다? 지금까지 뭐여왔다? 그 역사상 대부분이 있었던 것이 어떤 집단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전쟁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제사를 지낼 때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쓰여왔다는 거야. It has continued to be used.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 지워볼게. 봅시다. 그다음 볼게. 자, 음악은 자, it has continued to be used as an accompaniment.는 여러분 동반자라는 거지. 뭔가 수반되는 것이지. 뭐에 수반되는 거냐면 항상 collective activity, 집단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답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두 가지가 나왔네. 음악은 지금 오늘날 보면 음악은 계치이지만 실제로 음악은 지금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 활동에 사용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또 언제? 퍼블릭 오케이전 대중적인 행사와 소셜 세레모니.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밑에 부분에 이만큼 보시면 여러분 전부 다 들어갈 말은 뭐야? 음악은 지금까지 1번 뭔가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다. 도구? 아니지. 2번 그룹 활동에 사용되었다. 답이 2번이지. 그렇지. 음악은 원래는 뭐다? 집단적인 의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지? 원래는 그거였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음악은 너무 개인적 취향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악은 원래는 뭐 어떤 집단적인 행사나 의식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서로 공유시키고 그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어 온 것이 원래 음악의 중추적인 기능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조회하면은 앞에 뭐 해? 애국가 부르지. 그지? 끝날 때 뭐 해? 교가 부르지.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왜 노래 불러? 이유가 있다는 거지. 뭐를 하기 위해서? 바로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놓은 communal purpose, collective activity, social ceremonies, public occasion에 그 멤버들의 멤버십을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글은 음악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2번 봅시다. 2번 글은 여러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제일 첫 시간에 강의할 때 뭐 강의했었냐면은 목적 물어보는 문제 그 푸는 방법 설명했었죠. 대의추론 목적 문제 어떻게 풀면 쉽다 그랬어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표현들 예를 들면 조동사 그죠? 그다음에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선생님이 잘 봐라라고 했었죠. 이 2번 글은 여러분 느낌이 목적글이에요. 목적글. 오케이 목적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첫째 줄에 이렇게 있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벌써 답 나오잖아. 요지는 나오잖아, 그렇지? 그죠? 또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가시면 뭐라 하는 것은 significant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또 선생님이 조건문이 들어가 있으면 if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똑같이 빈칸으로 가서 볼게요. 빈칸 먼저 봐야 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애석하지만 근데 빈칸 좀 기네. 아쉽지만 그래도 가보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부터야. 엄청 길지, 그지? 너무 길지. 그래도 가볼게. but 그러나 for teacher 여러분 이거 for teacher who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뒤에 있는 who는 teacher를 꾸며주는 말이지. 그러면은 뭐라 어떠한 선생님에게 있어서 who are able to accept their potential fallibility. fallibility는 여러분 실패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에게서는 the disappointment, 실망스러움 about the result, 결과에 대한 실망스러움은 해석이 되는데 네모라고 해석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빈칸에 있는 말을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실패 가능성을 accept 수용하는 선생님은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네 결과에 대한 실망은 같은 말이죠. 결과는 네모로 해석된다. 이렇게 돼 있어. 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좋은 걸로 다가겠니? 아니면 나쁜 걸로 다가겠니? 당연히 뭔가 좋게 해석되지 않겠어? 어감이?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읽지 않았지만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란 걸 알 수가 있어? 선생님이란 걸 알 수가 있지. 아, 이 글은 뭔가 선생님의 어떤 태도에 대한 글인데 그 선생님이 실패 가능성을 수용하면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구나라는 거를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을 훨씬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글로 가볼게. 여러분 이게 처음엔 잘 안 된다.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부터 읽게 되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을 먼저 보는 걸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much as 여러분 이거 알죠? 뭐뭐 하는 만큼 그치? 그럼 여기 보면 as much as는 이거는 많다는 뜻이니까 뭐뭐 하는 만큼 많이 as much as we want to believe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that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일단 문장 볼게. 우리가 믿고 있다 뭐를 that student learn everything we try to teach.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만큼 we must admit that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we aren't perfect as teacher. 우리는 교사로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은 지금 누가 쓴 거야? 교사가 쓴 거지. 누구에게? 교사들한테. 근데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애들이 우리가 가르친 거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히려 우리가 완벽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실패 가능성 수용에 대한 냄새란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애들이 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in fact 사실은요. recognizing our fallibility. 여러분 fallibility 나왔네.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을 거야. 어디서 봤지? 여기 있지. 그지? 같은 말이지. 그러면은 거의 답 나왔네. 사실은 fallibility 실패 가능성을 recognize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은 is said to be one characteristic 한 가지의 특징인데 that separate 여러분 이 동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separate는 뒤에 A from B가 온다.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B로부터 A를 구별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B를 먼저 볼게. Those teacher 선생님들인데 who are just adequate 그냥 적당한 선생님을 그 앞에 있는 거 great teacher of diverse student 다양한 학생들의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평범한 선생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생님을 구별짓는 한 가지 특징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그치? 골을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침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평범한 공격수와 뛰어난 공격수를 나누는 기준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거 잘 봐야 돼. 특징인데 캐릭터리스틱인데 그것이 separate 하는 거야. 뭐로부터. 그렇지? 이 from이 이 앞에 있는 separate에 같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교사로부터 뛰어난 교사를 구분짓는 특징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요지는 실패 가능성을 교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요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볼게요. Recognizing that you can make mistake. 네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As a teacher. 교사로서. 그리고
constantly strive to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노력하는 거야. recover from those failing.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들로부터 끝없이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is significant. 무척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목적 문제로 냈으면은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글 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 또는 이 글의 주제 제목 골라라라고 하면 이 문제 답 맞출 수 있어야 되지. 교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실패 가능성을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if you use pre-concept and post-concept mapping exercise.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pre-concept이고 post-concept이니까 이거는 이제 하기 전, pre는 뭐뭐 하기 전이고 post는 뭐뭐 한 이후잖아. 그러니까 개념, 컨셉은 개념이죠. 개념을 전후로 한번 매핑 엑서사이즈, 지도화하는 시험을 해본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해보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학습이 있으면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 애들한테 한번 너 이거 알아 한번 물어보고 학습이 끝난 뒤에 한번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and you discover that some of the gaps appearing at the beginning.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갭은 빵꾸라는 거지. 등장하는 건데 at the beginning 처음에 등장했던 그 빵꾸가 persist 아직도 지속된다는 거야. until the end 끝날 때까지. 그럼 여러분 봐봐. 배움을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시험 쳤는데 애들이 몰랐어. 그럼 선생님의 의도는 공부를 했으니까 수업 끝난 뒤에 그 퀴즈를 내면 애들이 맞춰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아직도 그 갭이 끝까지 지속되는 거야. 언제까지? until the end. 끝날 때까지 계속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나의 학습, 내가 애들한테 가르친 게 애들한테 수용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then you have a couple of ways to responding it. 네가 그럼 거기에다 반응해야 될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one thought that too many teachers invoke. 한 가지 생각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is that the kids were lazy. 애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and didn't care. 그리고 애들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많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글의 요지에 따르면 내가 분명히 수업하기 전에 물어봤고 수업하는 중간에 가르쳐줬고 수업이 끝난 뒤에 시험을 쳤는데 애들이 아직도 모르면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해? 아, 이 자식들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but for teachers who 다음 줄이 are able to accept their potential fallibility. fallibility를 나의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는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 The disappointment about the result. 그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뭐겠어? 여기 들어갈 말은 뭔가 오히려 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치? 아무튼 뭐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뒤에 있는 말 볼게. As old as this may sound.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when you suspect that you have the potential 네가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한다면 to enhance your teaching 너의 가르치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assessment result 그 시험의 결과는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clear up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야. 뭐 any confusion 어떠한 혼란스러움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about 뭐에 대해서 where you might begin to make change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 어떤 선생님은 내가 가르쳐 줬는데 애들이 모르면은 아 이 자식들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애들이 틀렸다 그러면 아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바꿔야겠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거지. 너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볼게. 자, 1번 refraining from making new attempt. 그렇지? refrain from은 꺼리다, 못하게 하다 이런 말이니까 making new attempt니까 새로운 시도를 꺼리다 아니죠. 2번 being indifferent to previous mistake. 전에 했던 실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아니죠. 오히려 그걸 개선하는 거죠. 3번 deeply felt depression. 완전 우울 아니죠. 4번 이거죠. clearly identified. 명확하게 알려준다. 뭐를? areas for improvement.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 말하고 같은 거지. 그지? 선생님들이 형광 맺힌 거 두 개 합치면 이 말 딱 되지. 봐봐. 위에서 보면은 where you might begin to make change. 네가 어디에서 변화를 줘야 될지를 clear up.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말이 4번에 그대로였잖아. clearly identify 해준다. area for improvement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글의 요지를 찾으면 답을 쉽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다. 그렇죠?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지? 교사, 선생님.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실패 가능성을 수용해서
자신이 어떤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글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지금 2개 했는데 시간이 25분 지났네. 오늘 진도가 좀 더디네. 진도가 좀 더디면 뭐 적게 나가지 뭐. 그죠? 네, 너무 많이 나가면 힘드니까. 그죠? 자, 그다음 3번 봅시다. 3번. 이거는 어떤 글이더라? 네, 기억나네요. 글로 가봅시다. 자, 빈칸 먼저 가보자라고 했죠. 우리 습관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글은 정말 다행이야. 왜냐면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이 주어가 빵꾸나 있을 때가 제일 좋다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볼게. 삐리리는 오케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얘는 주어야. can 할 수 있어. profoundly affect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뭐를? The analysis 분석과 interpretation of a reading 독해의 그러니까 읽기에 해석과 분석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글 너무 좋지 빈칸이. 우린 여러분 이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뭐가라고 하면 좀 그러냐? 무엇이 읽기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만 찾으면 돼. 이 글에서 무엇이 읽기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이 글은 바꿔 말해서 주인공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 글은 뭔가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에 대한 글인 것 같아. 읽기에 대한 글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주인공이 누군지만 주인공만 찾으면 되는 거야. 너무 땡큐지. 그지? 그럼 가볼게. 읽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로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Vocabulary knowledge. 어휘 지식. 야, 이거 아니야 혹시 답? 어휘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글에서 주인공은 읽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찾으라 그랬는데 첫 문장이 어휘 지식이라 그랬단 말이야. 뭔가 읽기에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휘에 대한 지식이 되게 중요한가? 일단 좀 더 가볼게. 어휘 지식은 extends 확장합니다. beyond 뭐뭐를 넘어서 확장하냐면은 the local meaning of a sentence or paragraph. 그러니까 그 어휘적 지식은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은 그 문장의 지역적 의미나 그 문단의 어떤 부분적 의미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릴까? 자, it provides 그것이 제공하는데요. insight 어떤 통찰력을 주는데요. into 뭐를 안으로 들여볼 통찰력이냐면은 how the text works more broadly. 그러니까 이 지문이 텍스트가 그렇지? 훨씬 더 어떻게 넓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준다.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걸 일단 냄새가 났어. 일단 어휘와 관련된 거야. 어휘에 대해서 뭔가 알면은 뭔가 로컬 미닝을 뛰어넘고 더 좋다, 막 넓게 간다 이런 얘기야. 좀 더 가볼게. 자, craft 기교와 structure of a text.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치고, 그렇지? 지문이 is understood in part. 이해되는데 부분적으로는 by being mindful. 어떤 것을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mindful of 하면 외워야 돼.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다라는 거야.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문은 이해될 수 있는데 뭐를 염두에 두는 데서 이해할 수 있냐면은 the choice 선택인데 the writer make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만든 선택인데 in word selection 단어를 고르는 데를 염두하면서 읽으면 답이 하면 해석을 할 수 있대.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볼게. 다시 우리가 이걸 처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였지? 읽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찾으라 그랬지. 근데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단어 지식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읽기는 지문은 봐봐 여기 둘째 줄 끝에 텍스트란 표현이 있지. 텍스트가 is understood. 지문이 이해될 수 있다. 그게 읽기잖아. 읽기가 부분적으로는 뭐를 염두에 두면서 가능하냐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어? The choice in word selection. 글 쓴 이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거를 염두에 두면 부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 그랬어. 그러면은 무엇이 읽기에 영향을 주는데? 이 말이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였느냐가 읽기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맞냐?
그 말이 한 번 더 나와. 여기에. 여기 뭐라 돼 있냐? By the artful selection. 아주 그 단어를 아주 고르는 그 artful한 선택 of word 단어를 선택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형광펜 쳐놓은 부분 있지. 다 형광펜 치세요, 여러분.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결국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미리 형광펜 쳐놓은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밖에 없어. 읽기에서 중요한 거는 글쓴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집어 넣어 놨느냐에 따라서 읽기의 해석 자체의 판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여러분 여기 예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there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the가 나오는데 알겠네요. there, not the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리해 볼게. 이대로 볼게. 이건 미국의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어디 갔지? Their right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By their 다음 줄이 creator 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 뭐 인간의 권리는 뭐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뭐 부여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이게 endowed란 말이 이게 천부 능력이라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거란 거지. 근데 여러분 by their creator라고 썼다고 여기 by the creator라고 안 하고 by their creator라고 쓴 이유가 뭐냐 하면 by the creator 하면은 the가 들어가면 크리에이터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독립선언문을 쓸 때 이 독립선언문을 읽는 사람들은 전체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각자가 믿는 종교가 다르니까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내가 믿는 종교에서는 창조주가 100명일 수도 있고 5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어떤 이거 더 대신에 by their 각자의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무역받은 권리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뭐를 피한 거야? 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간 말은 뭐야? 단어 선택이 글을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글의 제목하면 뭐가 되겠어? 읽기에서 또는 글에서 어휘 선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이거 제일 많이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야? 어? 신문이지, 신문. 그지? 신문에서는 그지? 답은 2번입니다. seemingly는 보이기에는 이런 뜻이야. 보이기에는 작은 어휘 선택이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인데 신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조라는 것이 있잖아. 어조. 신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글쓴이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잖아. 이해가지? 뭐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뭐 N번방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치? 내가 선생님이 글을 쓰는 입장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막 강력한 벌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치자.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히 건조하게 어떤 글을 이렇게 사실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막 어떤 표현들을 쓰는 거야. 뭐 소름 끼치는 이라든지 뭐 악마도 울고 갈 뭐, 그치? 또는 뭐 천인공로할 이런 표현들을 넣어줌으로써 글쓴이의 의도를 넣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글의 요지에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글은 좋은 글이에요. 선생님 형광펜 쳐놓은 부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왜 형광펜 친 부분이 중요하냐면 형광펜 친 부분에 들어갈 말들은 어디에 빵꾸가 나 있어도 똑같이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지금 같은 말이잖아. 핵심 요소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봅시다. 몇 분 찍었지? 34분? 34분이면 뭐 괜찮지. 가볼게. 우리가 수업 중에 너무 수업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쌍방향 수업이 아니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하고 싶은데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에 바라는 거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별로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말 완벽한가요? 네. 완벽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많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쌍방향 수업은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톡방은 만들어 놨는데 쌍방향 수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업이 좀 따분하잖아요. 그 강의식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빨리 그 선생님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문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읽기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좀 시간이 남으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고 선생님이 또 작년까지 3학년 부장을 했으니까 입시와 관련된 얘기,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톡방에 의견을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4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고요. 별표 한 개 치세요. 네.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별표 치라는 문제는 별표를 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별표 쳐라라고 하는 글은요. 뭐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그러면 언젠가는 시험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글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구조나 소재 면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체크.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아주 글감이 좋은 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내용에 대한 설명. 자, 에틱스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건 윤리학입니다. 윤리 선생님 누구죠? 예, 윤리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좋아하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에틱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윤리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은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내용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절대주의 윤리가 있어요. 절대주의 윤리가 있고 상대주의 윤리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나요? 절대주의 윤리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칸트. 그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돼. 그지? 거짓말하면 되는데 안 돼. 그지? 상대주의 윤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은 뭐 공리주의자들을 보면 되겠죠. 공리주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주의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뭐가 답이냐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더 유리한 사람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공리주의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방향을 선택해 주는 거. 그럼 이거 두 개가 여러분 뭐가 맞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뭘 골라야 되느냐? 고를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쪽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글은 어떤 글이냐 하면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다 서로 상보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논술 시험을 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철학 관점, 철학이나 윤리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또는 논리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이 공리주의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절대주의 윤리 방향은 좀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 글은 에, 요지가 어떤 글이냐면은 상대주의적 윤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절대주의적 윤리학적 가치들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쉽게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아동 성추행이 일어났어. 아동 성추행. 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아동 성추행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쁜 거지.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저쪽에 막 아주 먼 외딴 곳에 사는 뭐 민족의 부족장이라고 칠게. 선생님이 아프리카지 말자. 뭐 저쪽에 남미 대륙의 아래쪽에 뭐 어떤 뭐 숨겨진 섬이 있었는데 거기 살아. 선생님이. 근데 우리 섬에서는 아동을 성추행하는 것이 미덕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애들 보면은 막 엉덩이 때리고 막 뭐 그게 귀여움의 표시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회적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 어? 일반적으로 아동 성추행은 잘못된 것이라는 절대주의적 윤리 관점에서 이거는 마이너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다양하고 각 세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은 다르니까 야, 우리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 괜찮아, 이거 허용돼 라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줘 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니?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 글의 요지야. 사회적 다양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허상이 되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개고기 먹는 문제, 개고기. 우리나라 개고기 먹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먹는다고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부르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러? 뭐라고 얘기하지? 야, 문화적 상대주의 그런 거 모르냐? 니네 무식하냐? 니네 나라도 뭐 거위 간 같은 거 먹잖아. 우리는 그거 잔인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대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이 글의 요지는 뭐다? 이 글의 입장은 이 글이 맞다 틀리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의 요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상대주의로 모든 윤리학적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사회적 상대주의 윤리관과 절대주의 윤리관이 있으면 이것은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너무 한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주장하면 답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라고. 좀 어렵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지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답 그냥 나온다. 볼게. 자, ethics 윤리학은 itself 그 자체는 is not primarily concerned 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냐면은 with concerned with 이게 with 1번이고 with 2번 있는데 없나? 미안하다 없네. 윤리학은 그 자체는 the description of moral system of different society. 자, different society 다른 사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시스템을 묘사할 필요는 없어. That task 그러한 과업은 사실은 which remains on the level of description is one of anthropology 인류학이나 sociology 사회학의 역할이야.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윤리학이 사회적으로 다른 각각의 여러 사회의 도덕적 시스템을 서술하고 그런 거는 관련은 별로 없어. 사실은 별로 관련 없는데 in contrast 그와는 대조적으로 ethics는 deals with 다루는데 여기가 with 1번이야. 왜 with 1번이냐면 with 2번이 어디 나오거든. 안 나오네? 미안하다. 좀 더 가볼게. 알겠다. with 2번. 그렇지. 그럼 볼게. ethics는 윤리학은 뭐를 다루냐면 the justification 정당화하는 건데 of moral principles 그러니까 그 도덕 규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or 또는 with the impossibility of such a justification 또는 그러한 가치관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러한 합리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룬다라는 거야. 이건 영어라서 좀 어려운데 선생님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윤리학의 기준을 제시할게. 사람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 좀 시사성 있는 주제로 다뤄볼까? N번방 성 착취 하면 안 돼라는 윤리학적 기준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있어? moral principle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조주빈 나쁜 놈의 근거를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에틱스에 의해서. 또는 뭐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N번방 같은 데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합리화하는 근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학적 기준, 성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윤리학의 기능인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thics는 must take note of the variation in moral system. 이 모랄 시스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해. Because 왜냐하면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이렇게 자주 주장되거든 that this 다음 줄이 variety 이러한 다양성이 shows that morality is simply a matter of what is customary. 이러면 customary는 관습적이라는 거야. 관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내려온다라는 거거든. 바꿔 말해서 사회마다 다르다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And 그리고 that it does 그래서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니? 도덕은 도덕, 규범은 상대적. 글씨가 왜 이러냐? 이 태블릿으로 글씨 쓰다 보면 이렇다. 상대적이라서 따라서 네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말이잖아.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한마디로 들어가면 뭐야? 이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이 사람들 윤리학을 뭐라 그래? 같다 아니 일관적이고 하나를 따라야 된다 아니면 다르다라는 말. 우리 사회에서는 다르다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치? 상대적이다. 그치? 이런 말 들어가야 되거든. 그 말 있냐? 있지. 그치? 상대적이다. 특정 사회에 따라 다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요지는 이게 아니라 그랬어. According to this,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no moral principle can be valid. 어떠한 도덕 규범도 타당하지가 않아. Except in the society in which it is held. 그 규범이 있는 사회 말고는 다른 사회에서는 한 개도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지? 여러분 사람 죽였어. 야 그럼 안 되잖아. 아니 우리 사회에서는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니? Words, 단어들 such as good and bad,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러한 말들이 just mean 단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어. It is claimed, 뭐뭐라 주장되냐면 approved in my 우리 사회에서는 되고 또는 안 돼. 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지. 우리가 좋다 또는 선하다, 나쁘다라는 행동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거야. 아니 그건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되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and so 따라서 to search 이게 주어다. to search for an objective 객관적이고 또는 or rational justifiable ethics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 justify 그러니까 합리화할 수 있는 그렇지? 증명 가능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to search for what is in fact an illusion. 사실은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지. 아주 좋은 글, 응? 아주 좋은 글. 그러니까 그러면 도덕 글씨 잘 써볼게. 상대주의 도덕 상대주의가 어떻게 되면 도덕 상대주의의 뭐라고 해야 되냐? 맹신. 그지? 맹신은 윤리적 기준을 뭐로 만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일루전으로 만들어 버린다. 좋은 글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요걸 중요하다 그랬어. 알았지? 선생님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좀 짧지만 중요해. 이 관점을 여러분 잘 보란 말이야.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이거와 반대되는 관점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획일적인 관점의 윤리적 준거만을 따라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다 총살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를 수 있는 여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있겠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거 그런 거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절대주의적 윤리의 기준과 상대주의적 윤리의 기준은 항상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윤리 철학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자료가 좀 풍부합니다. 아시겠죠? 왠지 나중에 얘기하고 5강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벌써 50분이 돼버렸어요. 참 아쉽네. 그러면은 다음 강의는 오늘은 4문제만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기 뭐야 다음 강의는 열심히 해서 5문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6강은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봅시다. 6강은 모두 마무리 짓겠고 선생님이 수업 예고를 해야지, 그지? 7강 예고. 7강 예고. 지금 마침내 우리의 그 심화영어 학생들이 모두 다 들어와서 선생님 아주 여러분들 고마워요. 카톡방에 다 들어와줘서 고마운데 여러분들 수업에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치?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대학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선생님 이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선생님 톡방에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선생님 반드시 얘기를 하겠다. 7강에서. 알겠지? 뭐 첫사랑 이런 거 안 된다. 알았지? 선생님 첫사랑이 지금 마누라기 때문에 마누라는 표현 안 좋나? 선생님의 첫사랑 우리 부인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휘 여러분 밀리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외우는 게. 그래서 어휘 안 한 사람은 빨리 진도 맞춰라.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면 선생님이 그 유튜브 라이브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로 그냥 올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이 동의를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라이브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염두해 주시고 아마 7강은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거고 선생님은 계속 진도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라 그랬지? 그냥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를 열심히 따라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강의를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강의 한번 숙제 진도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다, 끝없어. 알겠지?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안녕.